자, PL도 저희가 뭐 팀별로 좀 쪼개봤지만 네. 라리가랑 세리아는 영주형 찬우 형에게 초반 분위기가 좀 어떤가 네. 테이블 전체적인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 초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예상과 있어요. 다르다. 네, 시즌 초반 예상은 뭐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디펜딩 챔피언이고 영입을 잘했다. 로드리고 데파울이라든가 데파울. 아니면은 그리즈만을 영입하면서 네, 나름대로 푸냐. 전력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강이고 약간 독주. 그 뒤로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든 세비야든 이런 팀들이 쫓아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딱 깔아놓고 보니까 1강은 없다. 그래. 네, 결국은 지금 상위권에 있는 네 팀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레알 마드리드,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소시에다드. 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시즌 초반을 가장 잘 보낸 팀이에요. 맞아. 이 최근에 약간 삐걱거리긴 한게 했습니다. 있었죠 좀. 근데 저는 이거는 삐걱거린다고 생각을 하지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아. 않아요. 물론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조합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확실한 중원 조합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토니 크로스가 그동안 부상이었다가 얼마 전에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데 중원에서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초반에 좀 삐걱거리는 이유는 역시 수비수들의 줄부상. 최근에 에스파뇰 경기 중계하셨었죠? 레알 마드리드랑.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유일하게 패배한 게 에스파뇰전 패배예요. 근데 에스파뇰이 승격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팀을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패배예요. 이게 왜 기분 나쁜 패배냐?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강팀에 강하고 약팀에 약했어요. 맞아. 이게 왜 그러냐? 벤제마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높기 높아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벤제마 외에 제2의 득점원이 벤제마가 골을 못 넣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카세미르가 팀의 두 번째 그래. 득점원이었죠. 지난 시즌에는 라모스가 라모스였고. 그 역할을 했었고.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왜 좋았냐? 비니시우스가 터졌어요. 비니시우스가 초반에 5골을 몰아넣으면서 말 그대로 파괴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비니시우스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활약상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좋다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벤제마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벤제마가 최근 3경기에서 2골 넣었는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3경기에서 넣은 모든 골이에요. 그러니까 벤제 말고는 또 골이 안 나온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는 이건 이제 챔피언스리그 세리프전 포함해서 포함.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측면 쪽에 수비수들 줄부상이 많다 보니까 맨디라든가 마르셀로라든가 카르바알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부상이 많다 보니까 측면 수비는 당연히 흔들리겠죠. 흔들리죠. 여기에 나초가 부진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측면이 흔들리더라도 나초가 제 역할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측면이 흔들리는데 나초마저 뭔가 삐걱거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알라바를 왼쪽에 쓰고 나초 밀리탕을 중앙에 쓰고 싶은데 나초가 흔들려.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측면은 흔들리니 중앙을 더 강하게 가자. 그래서 알라바를 중앙 쪽으로 돌려서 알라바 밀리탕을 중앙으로 하고 나초를 측면으로 돌렸는데 나초가 측면에 있을 때는 공격 가담이 좀 아쉬워요. 그래. 이게 딜레마가 된 거야. 거기다 오른쪽 측면 수비는 계속 문제니까요. 카르바알이 부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루카스 바스케스 아니면 발베르데 나초도 오른쪽 가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수비 라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조직력이 좀 아무래도 네. 아쉬워지니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드필더에서의 수비 지원이 약한데 수비 라인도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 올 시즌 수비는 불안하다. 그런데 저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그러면 수비는 안정화될 거다. 네. 거기다 토니 크로스가 정상 컨디션을 찾으면 크카모 조합으로 가든 아니면 거기다가 발베르데를 섞어도 넣든 되고 카마빈가를 카마빈가 넣든 섞어도 되고. 세바이오스는 아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비니시우스는 여전히 좋은데 득점포가 좀 멈췄다는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 공격이 약해요. 결국 발베르데 루카스 바스케스가 나오면 발베르데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루카스 바스케스가 위로 올라가서 윙어처럼 뛴단 말이에요. 근데 루카스 바스케스의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비니시우스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비니시우스가 볼을 끄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슈팅하려는 상황이 되다 보니 상대에게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니시우스가 약간 멈춰 있고 여기다가 아자르를 썼을 때는 아자르 비니시우스 다 왼쪽이니까 결국은 4-4-1-1처럼 그치. 아자르를 중앙에 넣고 네. 비니시우스를 왼쪽에 넣는 그런 상태니까 여전히 오른쪽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베일이 좀 돌아온다면 베일이 전체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지겠지만은 골은 넣어줄 수 있어요. 넣어줄 수 있겠죠? 네. 저는 베일이 정상 컨디션이면 결정력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슈팅 테크닉이 워낙에 좋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부상 선수 돌아오면 그리고 안첼로티가 미드필드 라인 짜는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라 좀. 진짜 무슨 돌격 앞으로는 하는데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골이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와 이건데 안 들어가면 아니면 이건 문제 생기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드필드 라인 잘 짜고 부상 선수도 돌아오면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해서 돌아올 것이다. 정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제일 좋다.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근데 좀 안 좋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A매치 끝나고 봐야 돼요. 일단 보자.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의 패배는 1패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챙겼어요. 네, 알라베스전 패배인가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경기 내용이 네. 좀 너무 답답해. 경기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 결국 이제 3백으로 바탕을 해서 뭐 3-4-1-2든 3-4-3이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4-4-2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공격적으로 나아갔을 때 공격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고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메오네 감독도 이번에 바르셀로나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왔다 깨달음. 그리즈만을 내려야 되는 거야. 네. 왜냐면 결국은 중앙 쪽에서는 코케하고 토마르마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때에는 패스 플레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전방 쪽에서는 그리즈만이 박스 바깥쪽으로 자꾸 돌아요. 그럼 박스 안쪽에서의 플레이가 루이스 수아레스가 담당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예전의 기동력이 아니고 그래. 예전의 스피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루이스 수아레스를 도와줄 수 있는 주앙 펠리스라든가 앙헬 코레아를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 바르셀로나전에서 주앙 펠리스가 잘했어요. 괜찮죠. 그래서 아마 그리즈만을 이제 교체로 좀 더 많이 쓰지 않을까. 해결책을 조금 그래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A매치 끝나고 한번 봐야 된다. 네. 어차피 수비는 단단한 팀이니 결국 미드필더 라인에서 토마르마가 지금처럼 해주면 패스가 돌아간다. 네. 그리고 전방 쪽에서 루이스 수아레스는 기회가 있으면 넣어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 그럼 그의 파트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앙헬 코레아 주앙 펠리스가 해줘야 된다. 이거는 중앙 플레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가 안 풀리면 측면 쪽 윙백에게 보여주고 그냥 올리죠. 네. 무지성 크로스야. 네. 그런데 중앙 쪽에서 토마르마가 있고 주앙 펠리스가 있고 있으면 되잖아요. 주앙 펠리스가 내려오든 토마르마가 올라가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도 바르셀로나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만약에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쪽도. 네. 얻었길 바라야 한다. 네, 얻었길 바라야 된다. 네. 저는 그리즈만이 시간이 흐르면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 더 폼이 좋은 선수를 넣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뭐 그리즈만과 비교했을 때 벤치 멤버가 너무 약해 그러면 그리즈만을 써야 되겠지만 벤치에 지금 앙헬 코레아 무슨 뭐 주앙 펠릭스 쿠냐 이런 선수도 있는데 이런 선수를 좀 더 써보자. 네.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당연히 지금 1위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충분히 될 것이다. 네. 이제까지의 경기력은 너무 안 좋았는데 경기력에 비해서 경기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결과는 냈으니. 네. 세비야 어떤가요? 세비야 좋습니다. 세비야 좋다. 세비야는 올 시즌 기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 기회입니다. 올 시즌 잡아야 돼요. 적긴가요? 네, 아니요. 적기라고 할 뻔했네. 예. 네, 아니에요. 적기 아닙니다. 네, 레드 플래그 아닙니다. 네, 그냥 기회. 네, 기회죠. 그러니까 세비야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즌의 문제점을 선수 보강을 통해서 많이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세비야는 바르셀로나만큼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득점 기회를 만들어 놨더니 이 득점 기회를 스트라이커들이 날리네.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전반기에 엔네시리의 활약은 눈부셨지만 후반기에 점차적으로 힘이 떨어졌고 루크도용은 여전히 인공위성이고 바르셀로나가 있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오카포스가 기대만큼 골을 못 넣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라파미르를 영입했잖아요. 근데 엔네시리가 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라파미르가 들어와서 잘해줍니다. 출전 대비 골수는 나쁜 편은 아니다. 여기에 상대가 밀집 수비를 했을 때 높은 점유율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라멜라 영입했잖아요. 그래. 라멜라가 또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라멜라는 형이 사실 라리가 가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맞아 들어갔어요. 네. 세비야 가면. 지금까지는 잘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뽕만 안 맞으면 돼요. 그렇지. 네, 라멜라 같은 스타일이 어디서 좀 하면은 야 내가 여기 왕이야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다 망가진다 라멜라야. 뽕만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겸손해라. 네, 겸손해라. 그래서 세비야 입장에서는 결국은 안정된 수비력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공격 쪽에서 경기를 푸는 방식,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으니 네. 그러니까 이게 적기긴 하다. 다만 이제 수비 쪽에서 또는 미드필더 쪽에서 불필요한 반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퇴장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라. 그러면은 올 시즌에 나름대로 1위 경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승 경쟁 가능하고. 네. 초반 분위기 소시에다드도 꽤 좋아요. 소시에다드가 바르셀로나에게 밥을 사야죠. 네. 1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한 다음에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다음에 무패예요. 네, 그다음에 무패예요. 이마리오 알가시 감독이 바르셀로나전 때 야, 한 게 뭐야? 준비한 거 하나도 못 보여주잖아.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쿠만은 우리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다음부터 경기력이 안 좋아졌던 거고. 크로스가 됐지. 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오야르사발이 전방 쪽에서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삭도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 스웨덴 대표팀 가서 골 넣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공격 쪽에서 골을 얼마만큼 많이 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야르사발이 에이스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 대표팀에서도 좋더라고요. 골을 네. 계속 넣고. 이번에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골 넣었죠. 물론 이제 패배를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소시에다드도 괜찮은데 소시에다드는 강팀과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구 자체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누는 건 좋지 못하지만 획일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 같은 팀이 있어요.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그리고 나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해서 골을 넣는 유형의 팀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4-4-2 바탕으로 해서 수비 쪽에 하다가 빠르게 역습하거나 강한 압박 보여주다가 빠르게 전환하는 팀이 있잖아요. 스타일을 크게 나누면. 그러면은 세비야,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 베티스 이런 팀들은 전자의 경우에요.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전방부터 압박하고 이런데 라인을 올리잖아요. 이거 뚫렸을 때 대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강팀을 상대했을 때 이 문제가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그렇지. 바르셀로나 뒷방 맞고. 네, 이런 경우가 확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경기 일정을 봤을 때에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팀을 뭐 바르셀로나 만나서 패배했지만은 이런 팀하고 대결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세비야하고 무승부를 거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도 아직까지는 100% 평가하기는 어렵다. 좀 더 고난을 겪어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봐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소시에다드의 이 흐름이라면 적어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충분히 가능할 획득할 수 것이다.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5위가 오사수나고 맞아요. 6위가 이제 바에카노예요. 라이오 바에카노. 예상치 못한 팀들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 있어요. 특히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종료 직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산파이어. 네, 라에 바에카노도 경쟁력을 갖춘 모습이에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긴 좀 힘들다. 이건 오래 가지 못한다. 요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그 밑에 있는 팀들이 올 시즌에 나쁘지 않은 팀들이 있습니다. 빌바오, 네.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여기 있어요. 네. 베티스, 비아레알까지. 네. 비아레알 말씀드리면 비아레알이 무승부가 너무 많어. 무패예요. 2승 5무예요. 네. 무패입니다. 네. 이렇게 무패로 가는 거죠. 네. 라리가 유일하게 무패입니다. 네. 네. 이게 에메리의 힘이죠. 근데 비아레알이 공격이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단주마도 되게 잘하고 네, 있고. 단주마. 그리고 지금은 모레노가 부상이었거든요. 모레노가 돌아온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승리를 많이 쌓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요상하게 무승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메리 감독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상화될 것이다. 네, 정상화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아레알이 승리를 거두면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바오가 지금 수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빌바오는 그 윌리엄스 형제들 네.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파괴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7위에서 9위 사이로 올 시즌 마감할 것 빌바오가?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밑에 있는 팀들이 올라와서 오사수나 바이에카노를 내릴 때 거고. 누가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베티스, 비아레알이에요. 그 네 팀. 네 팀.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초반에 많았는데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베티스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바르셀로나도 지켜는 봐야죠.
네, 바르셀로나는 많이 지켜봐야죠. 네. 지켜볼 때 잘해라. 안 보는 수가 있어. 네, 그 발렌시아가 올 시즌 은근히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승적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부딪히고 실수 유발하고 그리고 스피드 앞세워서 골 넣고 거기다가 뭐 막시 고메스, 게데스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나름대로 또 잘 이끌고 있고 그래가지고 발렌시아도 올 시즌에는 7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 네. 그러면 딱 한 팀만 더 보죠. 헤타페가 너무 안 좋고 한 팀이 아니지. 그다음에 이강인의 마요르카는 뭐 중위권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마요르카는 지금 위치에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베스트 좋은 아니에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완전 괜찮지. 네.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올 시즌 목표는 잔류입니다. 잔류죠. 네, 잔류고 마요르카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강인 오기 전에 무패였고 오고 나서 무승이었다가 이번에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마요르카 10월 일정이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10월을 잘 보내야 되는데 마요르카는 결국 그거예요. 최대한 흐름을 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연패 분위기로 가면 그럼 안 되지. 네, 이게 완전 무너져. 마요르카가 연승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연패로 갈 가능성은 있잖아. 은근히 있어요. 그거를 끊어야지 계속. 네, 그거를 계속 끊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마요르카 보면서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이강인과 다니 로드리게스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둘이 꿍짝꿍짝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다가 지난 경기에서 이드리스 바바가 자기 골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앙의 골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라커룸에서 둘이 싸웠다는 썰이 있어요. 내 골이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앙의 골로 인정이 됐는데 앙헬이 부상이었다가 들어오자마자 결국은 골을 넣은 거잖아요. 골로 인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마요르카 전방은 더 강해질 수가 있다. 괜찮아질 것이다. 네, 앙헬이 헤타페 시절에 넣었던 골수만큼 넣어주면 이건 땡큐베리 감사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 유지되면 뭐 나이스고. 나이스죠. 네. 쿠보가 돌아와도 지금은 선발로 뛰기 좀 어렵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 라울 가르시아 감독님 잘 돌아갈 때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지금 이강인이 워낙에 잘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 정도. 네, 헤타페 감독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요거는 좋아질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르달라스 감독 시절에는 사사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걔 갖다 부딪히는 축구잖아요. 진흙탕 싸움을 많이 했는데 미첼 감독이 와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축구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지. 안 됐지. 근데 키케 프로레스 감독이 워낙에 똑똑한 감독이라서 이거 올릴 것이다. 바꿔놓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레반테가 아직은 승리가 없고 그라나다가 초반에 좀 썩 좋진 않고. 네, 그라나다는 감독이 경질 위기였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죠. 세비야에게 승리를 거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독은 유지를 했고 레반테도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안 좋은 팀들은 감독 바꾸고 있어요. 초반에 빠바박 하니까. 쿠마나 조심해. 어쨌든 초반 판도는 이렇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중간 이렇게 한번 정산해 보겠습니다.